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동네의 야매비티 티벳 동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기존에 보톡스 영상을 보고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하셔야 되는 영상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국산 보톡스를 이용합니다. 지금 6번 이상을 맞았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판매 중지된 국산 보톡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긴급한 뉴스 하나를 먼저 전해드리고, 그러면 대체제로 맞을 만한 보톡스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국산과 해외산 보톡스 중에 저는 왜 국산 보톡스를 맞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째 보톡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사람으로서, 시술 관련 뉴스를 항상 챙겨보는 사람으로서 나름 그래도 신뢰력이 굉장히 높은 정보들을 오늘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보실 것을 진짜 권해드려요. 이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디톡스사에서 나온 메디톡신 보톡스가 국내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신이 우리나라 국산 보톡스에서 매출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빠르게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메디톡신이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한 혐의로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에 이어 품목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퇴출 수준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그러니까 액상형 보톡스, 이것 또한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예고된 상태라서 이노톡스가 대체제로 매출이 오르진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존의 국산 보톡스들이 이 가루형으로 나와가지고 식염수를 타가지고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새롭게 나온 이노톡스가 액상형 보톡스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조금 더 괜찮고 효과도 조금이나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메디톡신이 판매가 중지됐고 이노톡스도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너무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메디톡스사는 진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걸까요? 네, 생산을 하긴 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만 그 무허가 원액을 사용을 했고, 지금은 모두 소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메디톡스사에서 지금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해서 수십여 회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소가 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은 판매 중지, 메디톡스사에서 대체제로 내는 게 이노톡스랑 코어톡스가 있는데, 현재 이노톡스도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노톡스 소비는 조금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티벳 동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클리닉과 성형외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보톡스, 메디톡신과 이노톡스를 다루는 병원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원래 기존에 가장 자주 맞았던 그 클리닉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클리닉에서도 지금 메디톡신이랑 이노톡스는 다 뺐다고 했고요. 나머지 국산 보톡스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현재 이제 판매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다른 국산 회사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티벳 동생입니다. 그 대체제로 맞을 수 있는 국산 보톡스가 뭐가 있냐, 기존에 원래 있던 국산 보톡스 딴 걸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휴젤사에서 나온 보툴렉스, 그리고 뭐 나보타, 그리고 이달 종근당에서 새로 출시된 원더톡스, 그리고 사실 메디톡스사에서도 아직 판매 중지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노톡스랑 코어톡스 요것들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휴젤사의 보툴렉스가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어서 당분간은 많은 소비자분들이 보툴렉스를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보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툴렉스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근당에서 나오는 원더톡스도 사실 지금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이노톡스도 3개월 동안은 일단 제조가 중지된다고 하니까요. 제 친구 이번에 보톡스 그저께 맞으러 갔다 왔는데 그래서 보툴렉스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국산 보톡스만 맞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 보톡스와 해외산 보톡스는 둘 다 같은 타입 A의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약물을 외부에서 받았을 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받으면 항체라는 게 생성되잖아요. 근데 그 항체 생성될 확률이 해외산 보톡스가 조금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내성 얘기를 하면서 상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뭐 제오민이라든지 엘러간이라든지 요게 해외산 보톡스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죠. 실제로 많은 병원의 실장님들께서 이런 해외산 보톡스가 사실 내성은 없기 때문에 뭐 내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맞는 게 더 좋겠죠. 맞습니다. 근데 간격만 잘 지키시면 국산 보톡스를 맞아도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해외산 보톡스라고 해서 간격 안 지키면 내성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성이 생길 확률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성이 생길 확률이 줄어드는 것보다 애초에 보톡스 맞을 때 간격, 주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사실상 국산 보톡스도 미용적으로 사용하는 용량과 간격에 있어서는 그 주기만 잘 지켜주시면 내성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간격 똑바로 안 지켜주시면 해외산 보톡스도 똑같이 내성 생기는 겁니다. 다만 확률이 낮아질 뿐인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해외산 보톡스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왜 비싸냐고요? 왜 가격이 더 비싸냐면은 수입해온데 통관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원가 자체가 해외산 거는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내성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이 내성이 생겨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로는 일단 당분간 안 맞으시면 돼요. 팀의 동생입니다. 부위마다 맞는 보톡스의 적정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중적인 요 사각턱 보톡스는 한 번에 50유닛 정도를 맞고, 표정 보톡스라고 하죠. 팔자주름이나 미간, 이마 요런 데다가 맞는 거는 10유닛, 그리고 요 승모근에다가 맞는 게 100유닛, 그리고 종아리에다가 맞는 보톡스가 한 200에서 300유닛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제 몸에 여러 군데다가 한 번에 맞는 용량이 총 300유닛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성 생길 확률이 확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이마나 요런 데에 10유닛 조금씩 더 맞는 거는 괜찮으나 사각턱 보톡스 맞고 승모근 보톡스 맞고 종아리 보톡스까지 한 번에 다 맞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부위에다가 보톡스를 맞으실 때는 최소 한 달 간격, 그리고 같은 부위에다가 맞으실 때는 적어도 반년의 간격을 주시면은 국산 보톡스라고 할지라도 해외산 보톡스랑 효과 똑같고 내성이 쉽게 안 생깁니다. 같은 부위에 근육이 커가지고 리터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더 오래가고 강한 효과를 위해서 다시 맞는 리터치, 이걸 부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사각턱 보톡스 3년차 솔직 후기 영상에서 제가 맞는 간격을 처음에 맞을 때 3회 정도는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조금 빨리 맞아가지고 부스팅처럼 한 번에 근육 크기를 줄여드려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톡스를 처음 맞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야매 방법인 겁니다. 솔직히 의사분들께서 그렇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래요. 기존에 보톡스를 쭉 맞아오셨던 분들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맞으시면 안 되고, 다만 처음에 그렇게 맞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근육 크기를 조금 빨리 줄여도 괜찮다는 얘기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외산 보톡스를 유일하게 권해드리는 예외적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맞는 용량이 큰 부위, 종아리는 200에서 300유닛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300유닛 이상 맞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해외산 보톡스로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맞는 거를 차라리 추천드린다 이겁니다. 내성이 생길 확률이 낮으니까요, 그나마. 다만 300유닛만큼의 제오민 엘러간이라면 가격이 조금 나가겠죠. 그리고 예외적인 케이스 또 하나, 나는 그래도 국산 보톡스 효과 잘 모르겠다, 그렇게 간격 지켰는데도 내성 생기는 거 맞는 것 같다, 그래도 해외산 보톡스가 어쨌든 원조니까 덜 찜찜하다, 이러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굳이 안 맞으실 이유가 없어요, 해외산 보톡스를. 자, 어쨌든 오늘 내용 한번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의 인지도가 높은 메디톡신이 판매 중지됐다. 따라서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게 휴젤사의 보툴렉스, 그리고 조금 더 가격이 높은 나보타, 혹은 종근당에서 이번에 개발된 원더톡스, 그리고 메디톡스사에서 당분간은 제조 중지가 되겠지만 나중에 다시 나올 액상형 이노톡스, 이렇게 4가지를 국산 보톡스 중에서는 대체제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국산 보톡스만을 사용합니다. 왜냐? 해외산과 국산의 보톡스 효과 차이는 없다. 다만 해외산이 국산 보톡스에 비해서 항체 생성 확률이 낮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낮은 것이고, 이 두 개의 보톡스 둘 다 주기와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내성이 생긴다. 보통 표정 보톡스의 10유닛, 사각턱 보톡스의 50유닛, 승모근 보톡스의 100유닛, 종아리 보톡스의 200에서 300유닛 정도 들어가는데, 총 용량은 한 번에 300유닛을 초과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본인이 사각턱 보톡스 말고도 다른 부위에도 보톡스를 한 번에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최소한 한 달 간격으로는 주기를 두고 다른 부위에다 맞는 거를 권해드린다. 보통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보툴리눔 톡신 간격은 6개월입니다. 한번 맞고 6개월 기다리셨다가 또 맞고 이렇게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산 보톡스를 맞으셔도 되는 분들은, 첫째, 종아리 보톡스처럼 한 번에 많은 용량이 주입될 때 내성이 생길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 두 번째, 어쨌든 우리나라 거보다는 외국산이 조금 더 원조니까 신뢰가 많이 간다, 덜 찜찜하다, 이러신 분들에 한해서는 사실상 해외산 보톡스를 맞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팀의 동생입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번 영상은 그래도 나름 신뢰 있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 쪽에서는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좋은 제품 리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지동영 야매뷰티 팀의 동생이었습니다.